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엘리프 트레이닝 랩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의과학 박사 이규민이라고 하고요. 배드민턴을 참 좋아하는 동호인입니다. 그럼 배드민턴으로 박사를 따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둘 다 배드민턴으로 썼고요. 지금 논문 한 8편 정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3편 정도가 배드민턴이니까 출연해 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기사 같은 걸 보니까는 무릎이나 어깨가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집에서 좀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응하게 됐습니다. 어깨 운동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걸로 좀 많이 찾아오나요? 회전근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회전근개는 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많이 다치나요? 회전근개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에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앞쪽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극하근, 소원근이라는 근육 총 4가지가 회전근개인데 그 중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극상근이 많이 다치시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도 많이 다치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어떨 때 극상근이 많이 쓰이냐면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 올렸을 때 네. 특히 90도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게 되면 극상근이 약간 이렇게 찌부러드는, 이렇게 짜부되는 그런 역학적인 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배드민턴처럼 90에서 120도 각도에서 스윙을 많이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학원 강사님들이라든지 팔을 드는 동작 네, 판서를 하거나 뭐 페인트 칠을 하시거나 뭐 청소를 하시거나 혹은 뭐 수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 팔을 많이 들면서 극상근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도 회전근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3가지는 정확하게 극상근 파열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검사들에서 약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MRI를 찍으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지금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만 테스트해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오른쪽 어깨를 체크한다고 치면 오른쪽 손을 들어서 반대쪽 어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증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올리면서 벌써 아파요. 그 정도만 올라와도? 네, 올리면서 벌써 아프고 근데 만약 괜찮으시면 이 팔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정상적인 쪽은 쭉 들어지는데 아픈 쪽은 아파서 뭔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들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이상 반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찌릿하는 통증인가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풀캔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그 캔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풀 캔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을 눌러주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쪽 어깨는 들어서 버텨주는 거예요. 만약에 극상근에 약간의 손상이나 데미지가 있으면 이걸 버틸 수가 없이 이렇게 아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네. 조금이라도 누르면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애매하면. 그래서 반대쪽은 예를 들어서 10점이 최대의 힘이라고 치면 한 5점 정도의 힘을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데 여기는 5 정도 힘을 주면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럼 직접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좀 눌러보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캔 이야기하셨는데 캔에 네. 물을 아예 가득 담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버티는 무게로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근육이 손상돼 있으면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수축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극상근을 수축하는 자세가 0도에서 90도보다 조금 아래 0도에서 한 60도까지 들어 올릴 때 극상근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무게를 잡고 올리려고 그랬을 때 아프거나 못 올리겠다라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90도 가량 올립니다. 안 좋으신 분들은 벌써 느낌이 올 거예요. 오른팔이 안 들어지거나 아파서 이렇게 들게 되거나 네, 그럼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이 팔을 뒤로 외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극상근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아파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통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해볼 만한 홈케어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쉬냐라고 물어보시면 90도에서 120도 사이가 극상근이 많이 짜부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도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경에서 좀 팔을 사용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한 넉넉히 한 2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요런 제품인데
인터넷에 그 풀업 보조 밴드, 네, 턱걸이 보조 밴드, 네, 이거 많이 썼었어요. 그쵸. 혹은 뭐 파워밴드가 네. 검색해서 나오는 건데 보통 턱걸이 할 때는 굵은 걸 쓰는데 요거를 내 엄지 손가락 넓이 정도 되는 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넓이. 네. 브랜드가 좀 달라도 사실은 장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넓이를 맞추면. 그래서 이거를 집에 어디 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이렇게 걸어 주시는 겁니다. 의자나 네, 뭐 의자나 뭐 식탁 이런 다 괜찮은데 문걸이나. 그렇죠, 문고리나 이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내 어깨 높이에 맞춰서 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네. 조금 내려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요 밴드를 하나 걸어 주시면 되고 가끔씩 질문이 오는 게 세라밴드 있잖아요. 그 네네. 넓은 넓적 당면처럼 맞아요. 생긴 네. 그 세라밴드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요. 장력이 좀 약해서 그럴까요? 네, 장력이 약하고 세라밴드는 묶게 되면 이게 말려가지고 얇아지잖아요. 아. 그럼 오히려 어깨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눌려가지고 아. 네, 좀 넓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걸었으면 이렇게 아, 어깨에 거나요? 네 어깨 걸어줍니다. 그냥 가방 매듯이 걸면 돼요. 오, 진짜 가방 매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내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당겨놓고 평상시에 가장 아팠던 어깨 움직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드는 게 제일 아팠다라 그러면 네. 이거를 잘 걸어놓고 뒤로 안 끌려가게 딱 지탱을 하신 다음에 제일 아팠던 동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통증이 원래는 한 10점 만점 중에 한 뭐 6, 7 됐다 라고 하면 이걸 걸었더니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운동이 하나의 재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픈 상황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는데 조금 덜 아파지게 된 상태에서 그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원래 쓰임대로 쓰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작만 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가 좋아져요. 제가 아팠던 동작이 앞으로 팔을 드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천천히 근데 또 안 아파진다 그래서 원래 움직였던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움직였던 그만큼만 네, 평소에 아파서 못 갔던 딱 그 범위까지만 10번 반복하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요거를 3세트 정도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지실 텐데 밴드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세게 가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밴드가 좀 땡기고 있으니까 이 밴드랑 싸우려고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몸통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이 어깨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뒤에 끌려가게.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걸어보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앞치마 매듯이. 그렇죠. 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사실 어깨랑 밴드 매달려 있는 부분이랑 너무 일직선이 되면 움직이다 이게 밴드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아까는 일자였는데. 네, 아까는 일자였습니다. 지금은 사선 방향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놓고 또 이걸 해보는 거죠. 가끔씩은 이게 편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하셔야 돼요. 둘 다 해보는데 가장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올렸을 때 통증이 덜 느껴지면 돼요. 아, 올렸을 때. 네, 요것도 효과가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다리로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역시나 가방 매듯이. 아, 이게 교차가 아니고 수직으로네요. 네, 요건 수직으로입니다. 요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걸어놓고 또 움직여보는 거예요. 요게 편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세 개가 다 편해. 그럼 세 개 다 하셔도 됩니다. 10개씩 3세트. 3세트. 네. 네.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오전 오후로 하셔도 괜찮고 자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방법도 안 먹히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긴 받아야 돼요. 이제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무릎입니다. 무릎 통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로는 FPS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어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뜻인데 대체적으로 어디 쪽이 좀 아픈 건가요? 무릎 뚜껑뼈 쪽이 좀 아프죠. 그래서 반월판? 아닙니다. 반월판하고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월판은 느낌이 이렇게 아파요. 네, 여기를 우리가 조인트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인트는 관절이란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뭐 관절선 이런 뜻이 될 텐데 이 조인트 라인에 따라서 체중을 딱 무릎을 구부려서 실었을 때 이 라인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반월판은. 근데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이 뚜껑뼈가 아프죠. 여기가. 아예 앞에 네, 아예 튀어나온데. 앞에. 그렇죠.
왜 아픈 건가요? 뚜껑뼈가 아픈 이유는 막 연골 걱정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연골이 손상되는 거는 더 진행된 질환이고요. 뚜껑뼈 쪽에 있는 관절에 물리적으로 너무 과도한 부하가 들어가면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처치를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엉덩이랑 햄스트링처럼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건데 앞에가 아픈데 뒤쪽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무릎이 아픈 분들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런지 스텝을 밟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네, 이거 떨어질 때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무릎이 아픈 게 별거 없거든요. 네. 뭐 축구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지탱해서 아픈 경우 제일 대부분 많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런지를 딱 이렇게 하면 이 엉덩이부터 뒤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이 내 체중을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늘어나면서 체중을 버티는 능력이 없으면 이 무릎이 불안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체중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동작을 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이 일단 뒷짐을 지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를 앞에 놉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를 바닥을 싹 쓸면서 뒤로 쭉 보내줘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무릎은요 발끝보다 뒤에 있어야 되고 두 어깨는 발끝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면 뒷다리엔 체중이 전혀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뒷다리를 들었을 때랑 놨을 때랑 별로 무게중심 차이가 앞뒤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자세만 잘 만들어도 벌써 엉덩이랑 허벅지 뒤가 느낌이 싹 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심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뒷다리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를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좀 엉덩이 말고 다른 곳에 느낌이 올 수 있는 것은 종아리거든요. 가끔씩 종아리가 더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안 넘어지려고 발가락으로 지면을 꽉 잡고 있으면 종아리가 엄청 터질 것 같거든요. 혹은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쫙 벌린 다음에 그냥 지면에 살짝 발가락을 올려만 놓으라 그래요. 이걸 쥐지 말고. 그러니까 발가락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종아리가 많이 들어오면 어디 하나 받침대를 두고 해야 돼요. 자세는 똑같이 만들고 집에서는 뭐 장우산 같은 걸 쓰던지 아니면 뭐 식탁 의자를 받치고 있던지 이걸 하나 받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없어져요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왔다 갔다 들면서 여기가 늘어난 상태로 내 체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벽에다가 손 짚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벽에 손을 짚고 하면 벽에 기대면 안 돼요. 벽에 손을 짚고 할 때는 가끔씩 저도 센터에서 시키면 어떤 회원님들은 이렇게 기대서 해요. 이러면 전혀 의미가 없고 네. 벽에 손을 대려면 손가락 2개 이렇게 하시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질 정도로만 되고 있다. 맞아요. 몇 회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15회에서 20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근육,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에 피로감이 꽤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5회에서 20회 했을 때 피로감이 없어. 난 안 힘들어. 그러면은 동작을 조금 어렵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반대쪽 손에, 이쪽 손에 무게를 들던지 좀 부하를 더 눌러주는 네, 거네요. 맞아요. 부하를 늘려서 우리의 목적은 15회에서 20회 했을 때 그 근육이 힘들게 만들어져야지만 1세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3세트. 지금까지 어깨랑 무릎을 셀프 체크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걷는 것도 또 효율적으로 잘 걸어야 부상이 없으니까 이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